네, 전체 네, 하이퍼 레저 프라이버시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응용, 비즈니스 도전 기술, 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융합. 그래서 융합 부분 저도 AI와 블록체인 융합 워낙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기관한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주인공은 AI 데이터이긴 해요. 근데 저는 블록체인을 명품 조연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본질의 이제 명품 조연을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나 인터랙션 통해서 나오듯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AI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AI, IoT에서 날아가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블록체인과 잘 융합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까지 배우셨던 거예요. 배우셨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좀 최신에 대한 트렌드 그거를 이게 영지식 제로 널리진 자산 교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안 왔지만 지금 이제 뭐 커넥트 피어하고 비어서 어플리케이션과 피어, 체인 코드, 레저, 오더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여기 단순한 레저가 이제 크롬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것들은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인 심플리파이드가 이제 전체 커넥션 투 게이트웨이, get contract, 서밋 트랜지션 SDK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클라이언트 커넥션 폴리시, 비즈니스 컨트랙트 통해서 로직하고 심플리 이제 서밋 트랜지션이라는 부분, 폴트 토러런스, 프로그램 핸들러,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대한 어플리케이션 단순화가 좀 있고요. 이제 SDK 통해서 사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 키트, 하이퍼레터 SDK를 통해서 실제 이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통신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에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덴티티 믹서에 대한 하이퍼레터 패브릭 자체는 그 릴러멘트 저희가 아까 뭐 레지스터, 어드미니스터 하는 부분, 뭐 유저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아이덴티티 믹서인 하이퍼레터 메터는 뭐 패브릭 CA 부분, 뭐 베리파이어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아이디가 믹스하는 게 있다. 그래서 어프로치가 이제 일러먼트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트랜지션의 서티피케이트는 영지식 증명에 대한 뭐 GKP가 영지식 증명이고요. GKP 일러먼트 서티피케이트 피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리보케이션 부분이 있고 오디팅하는 게 있고 이제 이 컴포넌트를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패브릭 CA, 클라이언트 SDK 통해서 진행되는 그래서 전체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아이덴티 믹서가 여러 가지 이제 패브릭 CA, 뭐 시크릿 키, 퍼블릭 키가 있고 이제 MSP에서 나오는 퍼블릭 키, CA가 갖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인증 기간이죠. CA 기간에서 나온 것들은 둘이 트러스트돼 있는데 두 개가 믹스되면서 아이덴티티 믹서가 있다. 그래서 각각 유저가 어디서부터 이거 액세스 컨트롤을 되고 실행되는지 인증하는 부분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 믹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노트 아이덴티티 전체 이건 버전이 옛날 거긴 한데 아이덴티티 믹서에 대한 부분이고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제로 널리지 엑셋 트랜스퍼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영지식,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는데 그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SM 매니지먼트들이 우선 이제 스트롱 아이덴티 매니지먼트랑 어커런스 논 레피테이션 부분이 이런 영지식 증명을 갖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프라이버시, 오디 썸폴, 퍼포먼스, 테크니컬, 파운데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토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펩 토큰이 원래 있었는데 그 사라졌어요. 이거는 왜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산 원장 그 레저에 대한 처리는 하이퍼레터 패브릭 통해서 하고 토큰나이즈 하는 부분들은 이더리움이 유명하잖아요. 뭐 ERC20이라는 그런 것처럼 좀 레저에 대한 부분들은 패브릭 쓰고 실제 토큰나이즈 부분들은 있어 뭐 베이스 프로젝트가 안에 들어와 있던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토큰나이즈 부분들은 이더리움 기술을 계속 컨버전스에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펫토큰 얘기를 일부러 하려고 이 자료가 약간 지나긴 했지만 그런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토큰 부분을 갖고 이렇게 전체 실세계에 있는 뭐 캐시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UTX-O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시 지난주에서 인풋 아웃풋에서 언스펜트 트랜지션 아웃풋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모델이었죠. 이제 인풋 아웃풋에서 전체 뭐 그래서 아직 쓰지 않는 트랜지션 아웃풋 이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전체 거스름돈 받는 것처럼 내가 트랜지션에 대한 인이 오면 아웃풋이 뭐 저쪽 가서 인풋 아웃풋 연결된 인풋과 아웃풋 연결되어 있어서 언스펜트 트랜지션 아웃에 됐던 경험 부분이겠고요. 이런 UTX 트랜지션 통해서 전체적인 더 sum of 전체 밸류에 대한 부분, 인풋에 대한 것들이 전체 커야 된다. 이제 더 아웃풋에 대한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인풋이 받아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언스펜트 아웃풋 모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토큰 부분에서 펩 토큰 부분인데 이게 사라졌어요. 최근에 2.0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사라지고 말씀드렸죠. 원래 빨리 변한다고. 그래서 그날 한참 펩 토큰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이게 아마 이더리움의 디지털라이즈 토큰라이즈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 프라이버시가 키 리퀘어먼트에 대한 어카운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고 UTX 트랜지션 처리하는 그래서 뱅크 A, B, C나 토큰 유닛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해요. UTX를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참조해서 보시면 UTX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어카운트 시뮬레이션과 UTX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어카운트 시뮬레이션 트랜지션이 있고 어카운트 시뮬레이션, UTX 트랜지션 전체를 연결해서 하이퍼,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에서 부분이 있는데 하이퍼라이트 패브릭에서 구현하는 책을 만들었긴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참조를 보시고 이건 자료 제가 또 드릴게요. 이게 영지식과 프라이버시,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퍼블릭 검증 가능한 베리피어도 프라이버시 연결할 것이가 해서 이제 유주 제로 널리지 프루프 GK 프루프를 갖고 한다. 그래서 이제 I can prove to that 내가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건 이제 검증할 거냐. 그래서 뭐 18세 이상이 되는지 뭐 펀드하는 부분, 멤버십, 에셋 오너십에 대한 뭐 프라이빗 키 영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영지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런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블록체인 기술과 굉장히 좀 결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프로토콜의 기본 아이디어는 베이직 잽 오브 GKF의 이제 프로토콜은 베리파이어,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I'm over 뭐 이제 21살 이사 이런 그런데 이렇게 베이스 온 시크릿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네, 프루버가 I know X를 한다. 네, 딱 베리파이어가 얘기하죠. 코퍼레이트 C에서 show me 코퍼레이트 하는 분인데 그래서 프루프 C를 주는데 여기는 나의 이제 그러니까 프루프 위더 C가 있는데 여기서 랜덤 챌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을 때 이 전체적인 나는 이걸 다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하나만 보여주고 내가 이제 관련돼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보여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산 교환들이 GKF라고 하는 상세한 얘기는 또 워낙 근데 한번 영지식 증명 자체 컨셉은 이제 거기 뭐 동굴 얘기가 있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영지식 증명 기본적으로 이쪽 바깥에 사람이 있고 안에 있는 동굴에서 이 안에 이제 동굴에 중간에 막혀 있는데 이게 뭐 소리 질러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동굴에 어디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일단 이런 프라이버시 자산 교환에 대해서 뭐 토큰 이슈하고 어세스 노드가 있을 때 페이블 오더런 오비스에서 이런 프루버 피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클라이언트가 GK 프루프 컴퓨테이션 통해서
뭐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받고 일단 GK 프루프업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일단 트랜지션 S에 대한 처리를 GK 커스텀에 정지시키는 밸리데이션을 이쪽에서 오더링 서비스 저희가 배웠던 패드 오더링에서 오더 트랜지션 클링크 TX가 있는데 이어서 영지시키면 갖고 약간 처리해서 프라이버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템. 그리고 이번엔 뭐 여기서 전체 익명 코인의 역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GKC나 뭐 모델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코인 믹스, 비트코인 측에서 믹싱되고 중개자 믹싱, 뭐 P2P 믹싱에서 이런 거 있고 영지식 증명에 대한 부분은 비대형에서 제로 캐시, GKC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영지식 증명에 대한 GK 스나크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GKC하고 뭐 그래서 모네로 좀 다른 계열인데 익명에 대한 아주 프라이버시가 아주 강조되는 GKC는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영지식 증명에 대한 기여도와 제로코인이라는 것부터 비대형 영지식 증명 GK 스나크라는 것에서 제로캐시에서 GKC와 G코인 바뀌고 2016년에 이제 GK 스파크 스타크는 있고 크립토노트 계통도에서는 이렇게 모네로라고 하는 그래서 엠번바인가 그때 뭐 얘기 나왔던 한참 돼서 이런 약간 프라이버시가 강조된 크립토커런시의 모네로 GKC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GKC는 제로 널리지 서피션트 non innovative augment and knowledge라는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약자가 이제 제로 널리지 서피션트 non interactive augment of knowledge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에서 제로 널리지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 널리지 프로토콜이기도 하며 암호학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 거짓 여부를 제외한 어떤 것도 노출되지 않고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GKC에서 활용해서는 암호화폐인 GKC에서는 제로 널리지 방식이 사용되어 블록체인 적용됐다. GKC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호간의 코인 전송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이고요. 계속 제너럴지 프루프에 대한 부분인데 제너럴지에서의 판단은 이제 프루버, 그래서 어떠한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고 프루버, 이제 증명자고 검증자, 베리파이어는 증명 과정에 참여해서 프루버의 정보를 교환하고 프루버의 증명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자. 뭐 디스언스, 치팅은 이제 뭐 부정직, 정직하다는 뜻이죠. 상대방은 이제 속이라는 목적으로 프로토콜 임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자를 디스언니스트라고 판단하는 거고, 어니스트는 이제 디스파이트 하는 경우, 어니스트, 정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로 널리지의 성질은 컴플리티너스, 완전성에서 어떤 문장이 참이면 정직한 증명자는 정직한 검증자에게 이 사실을 압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완전성이 있고 사운드니스, 건실성,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어떤 부정직한 증명자라도 정직한 검증자에게 이 문장의 사실을 압축시킬 수 없어야 한다. 영직성에서 어떤 문장이 참이면 검증자는 문장의 참,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한다. 이게 영지식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How to explain Zero Knowledge Protocol to your children에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Zero Knowledge Proof를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동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네, 여기서 동굴 얘기가 나옵니다. 비밀의 문. How to explain Zero Knowledge Protocol을 이제 아이를 설명합니다. 증명자 뭐 빅터가 패기가 있는데 증명자 패기는 그래서 이제 빅터 패기가 있어요. 증명자 패기는 어떤 동굴 안에 있는 비밀문의 열쇠를 갖고 있다. 비밀의 문은 열쇠를 갖고 있어요. 동굴은 그림과 같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를 비밀문이 막고 있다. 비밀문이에요.
문이 막고 있다. 비밀문의 반대편에서는 동굴의 입구가 있고 입구에서는 비밀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오늘 여러분 찾아보려고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패기는 검증자 빅터에게, 이쪽이 검증자예요. 검증자 빅터에게 자기가 정말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관한 비밀이 알려지는 것은 싫어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패기가 비밀문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로 널리지 증명이다. 그래서 먼저 패기가 A, B 가운데 아무 통로나 골라 동굴로 들어간다. 이때 빅터는 입구 밖에서 서 있어서 패기가 어떤 통로로 들어가는지 볼 수 없다. 여기 바깥에 있죠. 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빅터가 입구로 들어와 A나 B 가운데 아무 통로나 골라 패기에게 외친다. 패기는 그 말을 듣고 빅터가 고른 통로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열쇠가 있으니까 여기서 A라고 하면 A로 오는 거고 B라면 B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빅터가 고른 통로로 나타난다. 만약 패기에게 비밀문의 열쇠가 있다면 빅터가 어떤 통로를 골라도 패기는 그 통로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패기에게 비밀문의 열쇠가 없다면 패기는 처음 골랐던 통로로만 나올 수 있으므로 50%의 확률로 빅터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다. 만약 위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패기가 빅터의 요구를 전부 만족할 수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위와 같이 20번만 반복해도 패기가 열쇠를 갖지 않고 있지 않으면서 빅터의 답을 모두 맞출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 이하라는 거. 그러나 실험을 아무리 반복해도 패기는 빅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빅터가 패기와의 실험을 전부 캠코더로 녹화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빅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증명도 될 수 없다. 빅터와 패기가 사전에 어떤 통로로 나올지를 약속한 다음 캠코더를 녹화했다면 놓을 수가 없더라도 통로를 전부 맞추는 연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빅터는 자신이 임의의 통로를 불러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빅터에게만 유효한 증명이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라서 영지식 증명은 기본적으로 확률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는 증명 방식. 단 한 번의 증명 절차로 가지수 100% 가려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무한정 반복하게 되면 결국 패기가 증명해야 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100%에 실험하게끔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켓시와 제로 널리지 프루프, 영지식 증명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켓시는 JKS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체계를 구축함. 지켓스나크는 제로 널리지, 서브시퀀트 넌 인터랙티브 어규멘트 널리지,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에서 투명성. 지켓시는 블록체인 기술로 A와 B끼리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한다. 익명성. 제로 널리지 프로토콜을 통해 거래 사실 이외의 모든 것은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제로 널리지 프루프 부분이 있었는데 패기 is the prover, Bob is the verifier. 패기가 프루버고 밥이 베리파이어 나와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로 갈지 부분 동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패기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프루버가 있어 패기가 베리파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켓시와 제로 널리지 프루프 영지식 증명의 단점은 확률을 100%에 가깝게 만들려면 증명 과정이 엄청난 반복이 필요하다. 이는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일각에서는 실제로 서비스가 확대되기 전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분이고요. 이제 실제 여기서 이제 사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쉬었다가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뭐 국외 운용 사례, 그러니까 유저분들이 이제 전체 기술 구조를 배우셨죠. 이제 테스팅하고 계신데 유즈 케이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다른 뭐 회사를 옮기시거나 아니면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패브릭 갖고 이용할 거냐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사례들을 보면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앞에 나왔던 부분들이 또 반복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전체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시장 이렇게 마켓에서 더 많은 활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확실히 이제 뭐 원래 블록체인이 원래 스타트업 마켓이 많았죠.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컨소시엄 이제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군 엔터프라이즈 마켓으로 확실히 많이 옮겨있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사용 가능한 산업 분배 시나리오는 뭐 크로스보더 결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국경을 넘어가는 결제 부분이 있고 이제 무역금융, 트레이드 파이낸스, 위자 트레이드, 트렌드 렌즈처럼 이해관계자 많고 이렇게 좀 전체 효율적인 공유 문자 같고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고 금융시장 쪽 증권거래소들이나 이제 나머지 금융시장 마켓 있고 자산 보관소, 이제 커스터디는 이제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이제 자산 유형이 약간 보관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보험, 블록체인 기술에서 재보험 시장하는 로이드라는 보험 쪽 있고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죠. 복잡한 공급망 네트워크 트랜지션은 프로비넌스 네트워크 레코드를 위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했을 때 블록체인이 쓸 수 있고 IoT 디바이스가 분산 방식으로 블록체인 환경에서 통신하는 거고 계약 관리 그래서 산업 운용 분야는 뭐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 뭐 관련돼서 아니면 에너지, 파이낸셜, 가버먼트 앤 리갈, 헬스케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케어가 좀 많이 핫하죠. 아이덴티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트랜스포트, 뭐 non-profit에 대한 부분, 뭐 부동산, 리테일, 서플라이 체인 정말 다양한 분야에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적합한 사용 예는 이렇게 정말 여기 좀 어쨌든 정말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이해관계자 많고 뭐 멀티플 파티,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 쓸 거면 데이터베이스는 쓰죠. 근데 이제 거기다 천여자에 대한 거 있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 그리고 굉장히 현재 복잡한 비즈니스 컨트랙이 좀 있느냐 이게 그냥 단순하면 사실은 블록체인 써야 될 이유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공유된 데이터나 그런 로직에서 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트랜지션 시퀀스에 대한 것들이 오디트 어빌리티 이게 정말 뭔가 위변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련된 트러스트 비트윈 파티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의 신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뭐 비효율적이다 했을 때 분산 원장했을 때 같이 공유되니까 블록체인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고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해. 그럼 아직 저희가 배웠지만 PBFT는 워낙 많은 메시지가 아직 1000TPS도 사실은 이게 뭐 네트워크 상에 따라 달라져서 굉장히 고 성능을 필요로 하는 트랜지션은 아직은 부분이 좀 적용하기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노 비즈 네트워크 그냥 우리 뭐 아주 작은 조직이야 그럼 쓸 필요가 좀 떨어질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대치를 찾아보는 거나 아니면 메시지 리스폰트 거기 대체 찾고 있거나 트랜스 프로세싱에 대한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메커니즘스가 좀 선택에서 아주 명쾌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현재 가치나 속도나 그런 뭐 다양성에 대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의 뭐 동작 내는 저희가 하이퍼레드 패브릭을 계속 저희가 기술적인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로그가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것들이 관련된 뭐 디지털 커런시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자산에 대해서 컨트랙트에 대한 레코드나 정보들이 쌓여 있는 부분, 그리고 거의 트랜지션에 대한 것들이 브로드캐스트 되죠.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체 이제 분사 원자, 공유 원자 같이 공유 브로드캐스팅 돼서 P2P로 네트워크 컴퓨터를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네트워크에서 밸리데이트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네트워크가 트랜지션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하고, 유저의 스테이터스가 알고리즘으로 이용을 해서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이고, 트랜지션이 검증이 됐는데 그 컨센서스 합의에 대한 부분 있죠. 그것들이 왜냐면 나만 쉽게 하는데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들이 통해서 이제 참여자들 컴퓨팅 통해서 참여자에 대한 그 합의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블럭이 생겼을 때 여기는 새로운 블럭에 대한 검증 자체, 그 새로운 블럭에 대한 검증에 대한 트랜지션도 데이터 레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추가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 부분이 영원히 이제 그런 영원히 한번 쓰여지면 얘가 이제 삭제가 불가능한 부분인 거죠. 트랜지션 컴플리트는 이런 게 저희가 여기까지 배웠던 부분하고 비트코인에 썼던 부분들을 이제 하는 예들이 되는 거고요. 화면 좀 크게 할게요. 잘 보시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안전망 자체는 이게 보시면 이제 뭐 사육사에서 이제 푸드 세이프티를 말씀드렸죠. 이제 음식에 대한 안전하게 먹는 부분에서 사육사에서 제조하고 물류창고, 판매점, 소비자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추적, 프로버넌스, 원산지가 어디에 하는 부분에서 원자재, 기계류에 대한 인증, 가공 처리, 햅 인증 이런 주요 정보에 대한 안전한 문서와 규제 기간 및 소비자를 위한 전자마프나 QR코드를 통해서 전자 라벨에 표시된 전자 패키지 생성, 제품을 패키지해서 이건 블록체인 데이터 라벨의 연관성, 이런 요구사항, 이쪽은 요구사항이에요. 제품 패키지 분해 및 판매자를 위해 제품 포장 판매되고, 부정한 대체물이나 위조품 유출을 막기 위해서 패키지 검증 작업을 해야 되고, 운송 라인 전반에 패키지 가시성을 해야 되고, 판매점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보 추적 검색을 해야 된다. 사육사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 과정을 추적. 계산대에서 만료된 제품에 대한 거래 확인, 제품 출처와 관련해서 고객의 평가 및 선호도, 이런 문제하고, 감사는 공급망 전반의 각 제품 유통 과정에 대한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확보한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버넌스 데이터, 이런 엔드-투-엔드 허가형 가시성, 불변성산 추적 가능성, 정보 검색, 감사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EHR이라고 생각하는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딱 봐도 지금 이렇게 이거 전체적인 전자 헬스케어나 관련된 그 레코드, EHR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그 여기서 참여 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일반 노드 환자도 있고 분산 원장의 키밸류 스토어로 있죠. 여기서 인증기관, 의료보험공단이나 이쪽에서 스마트 계약 통해서 이제 키밸류 스토어가 있고, 일반 노드, 약국, 그리고 검증 노드, 개인 클리닉, 스마트 계약 쪽이 분산 원장이 있고, 일반 노드, 응급의료 분산 원장 키밸류 스토어 여기서 분산 원장이 있고, 스마트 계약인데 검증 노드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한 부분이 있고, 일반 노드 가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쭉 많이 있죠. 이해관계자 많이 있고, 여기서 EHR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뭐 프로세싱이 되면인지 앞에서 식품에 했던 것처럼 프로버넌스하고 컨트롤,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트랜스퍼런스, 수명성, 뭐 책임성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사 완장,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키밸류 스토어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같이 공유되는. 그래서 EHR은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의 약자고요. 블록체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거를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이 우리 테크노 스택에서 맞느냐에 대한 것들은 약간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현재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리엔지니어 할 거냐, 이게 옳은 질문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블록체인과 IoT 부분은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지금 IoT가 이제 간 센서나 현재 리얼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해서
필요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임팩트, 그 로지스틱스, 그 블록체인과 온 IoT에서의 블록체인은 리콰이어 한다. 엔드투엔드로 로지스틱스 어크로스 관련된 여러 가지 서플라이어나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엔드투엔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로그 오퍼레이셔널 메인테넌스 데이터, 리콰이어된 일단 컴포넌트에 대한 것들이 전체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인지 전체적인 레귤레이션. 그래서 IBM 사례인데 IBM 왓슨에서 IoT에 대한 부분은 취하기로 했죠. 같이. 그래서 메인테인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프로세스 포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왓슨에서 해서 이거는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미래의 서플라이 체인은 전체적인 이것들의 인텔리전스, 데이터 이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하는 거죠. 프리딕트하는 게. 이게 물론 AI하고 AI 데이터는 민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에서 이것들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블록체인이 역할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페이프릭의 장점은 그래서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것들이 멀티플 이런 분야에 때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옵티마이즈 서플라이 앤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뭐 투명성에 추적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할 것이고, 오퍼레이션의 관점에서는 리이벤트 프로세스 한다. 엑셀레이트하고 조직.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나이에서만 조직이 여러 군데 ORG1, ORG2 배웠잖아요. 여러 조직이 있을 때 같이 그 프로세스에 대한 거 다시 설계한다. 이걸 데이터베이스 레벨 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들이 관련돼서 어떻게 자동화하는 거냐. IoT를 써서 어떻게 통합을 해서 자동화할 거냐. 그리고 자동화해서 또 프로세스가 자동화됐을 때 이것들이 검증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는 페이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페이퍼 인텐시브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이걸 실제 약간 스마트 컨트랙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 거죠. 채널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채널 파트너, 채널링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트레이드 할 때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B2B, EDI에 대한 것 단순화시키고 프라이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채널 여러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서 소통하는 부분들을 있고, 마케팅 관점에서는 디지털 어드버타이징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고, 식품 안전, 푸드 트러스트는 IBM이 이제 월마트, 중국 월마트에서 썼던 부분에서 푸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추적사 앞에서 저희가 축산물을 했던 것처럼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팜에서부터 프로세서, 디스트리뷰터, 리테일 모든 과정들을 다 이렇게 블록체인에 같이 올려놓고 신뢰성 있게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푸드 이것들에 대한 엔드투엔드에 대한 추적성을 베리파이 하는데 좀 오래 걸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하는 거고, 실제가 이제 월마트 망고 예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뭐 6데이 뭐 18시간, 20시간 걸렸던 것들이 뭐 2.2초 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좀 되게 오래 걸렸던 이렇게 검증했던 서플라이체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2.2초 만에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 안전 예제가 이제 푸드 트러스트에 대한 앞에서 IBM 하이퍼레이저 패브릭 위에 IBM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푸드 트러스트, 푸드 세프티가 푸드 트러스트에 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뭐 월마트만 있는 게 여러 푸드 같은 관련돼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붙여서 이렇게 트레스 앤 리콜 데이터 엔트리 푸드 트러스트 앤 솔루션 코어를 갖고 이렇게 좀 서티피케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무역거래, 그러니까 트레이더 렌즈라고 해서 몇 번 앞에서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선사들이는 이렇게 관련된 트레이더 렌즈 플랫폼에 선사들이나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에서 전체 약간 쇼핑 이벤트 메시지 도큐멘트를 이제 블록체인에서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이건 머스크하고 IBM이 약간 조인트 벤처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머스크가 워낙 가장 큰 선사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베네핏은 스피드와 트랜지션에 대한 모든 크로스보더 트랜지션에 대해서 늘어났다.
무역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글로벌 트레이드 is very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퍼가 많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디지털라이즈 된 것도 있고 블록체인에 같이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이렇게 많은 뭐 무역 거래가 있죠. 과정 자체가 뭐 shipping하고 같은 수출입하는 관세 아니면 뭐 보험 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게 실제 shipping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약간 스트럭처 앤 언스트럭처 다큐멘터리 중에 있는 그런 렌즈 블록체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다 묶여서 이 많은 인텍션과 그 프로세스나 문서들을 블록체인화 했다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운용 사례 분석인데 국외 운용, 국내 시범사, 우리나라로 시범사에 많아서 뭐 산업별 적용은 뭐 앞에서 있었지만 은행 및 금융, 보험, 소매 및 소비재, 항공사업, 정부, 의료 서비스, 자동차, 미디어 그런 부분이 있고 활용사에서 앞에 뭐 자산 등록, 관세 신고, 공급망, 입자 서비스, 뭐 분쟁 해결, 뭐 KYC나 ID, 리스크 범위, 분쟁 해결, 뭐 약간 에너지 쪽에서 탄소 배출권 관리,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이나 그 에너지 거래에 대한 플랫폼으로 쓰는 부분이죠. 개인 및 소유자에게 의료 데이터 교환하는 부분, 헬스케어에 대한 페이먼트, 공급망 등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이제 다른 뭐 POC나 워킹 레벨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앞에 좀 큰 거 사례만 이제 앞에 제목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헬스케어 관점이 있었고 공급망 디지털 무역 쪽 거래 식품 안전 앞에서 얘기 나왔던 네, 지금 및 디지털 통화하는 부분 그리고 CLS 뱅크와 그런 아이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활용 사례에서 뭐 분산된 에너지원을 통합하는 테넷과 IBM 그렇지는 분산된 유연성 알고 있고 디지털 무역, 디지털 가시성 거래 무역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공 분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이파나 키사가 저도 이제 가끔 저도 이제 평가위원 아니면 제가 자문위원장인데 우리나라 공공 분야가 아직은 블록체인에서 레비뉴가 바로 나오기 쉽진 않아요. 지금 대기업 안에서도 팀들이 있어서 있지만 지금은 공공에서 이런 지원 사업, 시범 사업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 쪽 분야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과제명이 있죠. 이게 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수출 채권 매입 매도 한도하는 부분, 뭐 샌드스퀘어가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수집 도구하는 부분, 뭐 세종텔레콤에서 미래형 기획교육성 학사정보 전체 메디블록이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기획은 나이파가 이제 POC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한 1년에 한 거의 4억 정도씩 물론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도 이제 매칭으로 내는 게 있지만 비율이 좀 작고요. 그러니까 1년에 4억 정도의 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물론 이게 수요 기간은 주간 기간이 있고 참여 기간도 이쪽에 수요 기간이 갖고 매핑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나이파에서 지원 기술 검증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이런 수요 기간 참여 기간 수요 기간을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 활용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런 기술 검증하는 기술 검증 관점에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난 과제명을 보시면 과제명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겠구나. 이제 아까 요르기는 진료 기록 이변조하는 부분, 전자문서 유통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테이너 및 선박 IoT에 대한 부분, 전자연수 유통, 뭐 블록체인 개체 신원 인증에서 유기견 하는 부분. 효율적 등록과 관리하는 부분, 뭐 이제 건강급식하는 이렇게 과제명을 보시면 이런 걸 쓸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 하나 좀 약간 상세히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임상시험의 데이터 수집 도구, 기술 검증 부분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임상시험이 있겠죠. 데이터 수집 도구에 대해서 기술 보도한다. 분사 원장을 통해서 2% 시스템 기술 보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임상시험 시스템을 뭐 정교화하고 연구자 주도로 쉽게 시스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전체 연구자하고 전체 블록체인으로 다 관련돼서 온체화 하려는 부분이고
여기서 디지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격증명, 고신뢰 기술 검증한다.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자격증명이 있었죠. 뭐 DID와 유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격증명에 대한 채용 시스템이라든지 자격증명 관리를 한다는 기술 검증 쪽이고, 세이 종목에서 건강한 급식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재료 관리 시스템 기술 검증 사업. 사례가 부분은 좀 이거 큰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영수증 유통 서비스. 현재 에지 이렇게 있는데 전자영수증으로 이제 TV로 블록체인으로 하는 부분.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출 채권 매입 및 한도 관리. 앞에서는 약간 이슈했던 것은 이건 어음이었죠. 이건 수출 채권에 대한 한도 관리 및 기술 검증을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했던 기술 지원 사업이고요. 이런 게 앞에 대표적인 기술 지원 나이프에서 POC 사업이고, 이번에는 공공선도 시범 사업 쪽입니다. 페인 폰트 제거, 이용자 편의 제공, 기업 레퍼런스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세청에서는 뭐 지능형 개인 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있었고, 식품은 아까 저희 푸드세프트 비슷하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국토부에서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번에 좀 국토부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블록체인으로 이제 부동산 원스톱으로 이제 부동산 통합 시스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공인중개사 날 들고 일어났죠. 우리 다 빼겠다는 거냐? 사실 그 내용 안에는 뭐 당장 그렇게 내용,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게 약간 넘어야 될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향후에는 뭐 허위 매물이나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베이스로 하는 것도 시범, 아니 컨설팅이 이거 사업 이후로 국토부가 굉장히 블록체인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원스톱 블록체인 베이스 부동산 플랫폼을 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이앱 서비스가 있고, 중앙선거인 투표와도 관련된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해양수산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두간, 뭐 반출입증 통합 발급하는 부분, 이렇게 실제 이제 시범 사업의 부분이 있고요. 크게 해서 2018년도가 있었어요. 이제 개인 통관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제 뭐 국민 프로젝트면 이때 굉장히 2018년도가 블록체인 핫했죠. 17년도에서 굉장히 그 관련된 뭐 여러 뭐 큰 회사, 작은 회사 할 거 없이 굉장히 높았던 시범 사업이었던 것. 개인 통관 관세청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축산물 이력 관리가 농림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기반 스마트 거래 플랫폼 원스톱 하는 부분,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이 외교부고요. 온라인 투표 하는 부분이 있죠. 투표 내역에 대한 분산 저장으로 해킹 및 미연제 방지하고 이제 후보자 상담 및 블록체인 기술에서 검증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 쓰기가 없었고, 약간 총장이라든지 그때 그 조직 내에서 쓰는 걸로는 이제 블록체인 활용한, 이제 나중에는 뭐 진짜 확대하는 게 있겠죠. 해외 물류, 아까 있었죠. 이제 다양한 물류 주체 간의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 그래서 해외 물류에서 세수가 있었고, 이렇게 2019년도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뭐 기록관리 방위사업청에서는 이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 병무청에서 인증사업 및 블록체인 플랫폼, 부산광역시에서는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그리고 이제 서울의료에서는 의료 종합 서비스, 서울특별시는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거, 식품의약처에서는 국민형 햅 서비스 하는 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편사사업 시범사업, 전라북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 설계 시스템, 제특별자실은 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남부발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 운무제도 RPS라는 통합 관리 서비스, 환경부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들이 있었네요. 하나 이제 좀 더 전체 내용에서 배경 및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용 자료를 좀 참조하시고요.
거기는 이렇게 전체 뭐 서비스 내에서 이건 공공에서 약간 이거는 토커나이즈 빼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분산 원장 가지고는 그 공공 관점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거죠. 이렇게 주가 기록원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실험 전체적인 물론 지크라우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블록체인 적용해서 신뢰 기반으로 기록 관리 플랫폼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이 있었고 이것들을 대부분 다 뭘 쓰느냐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거의 9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브릭 열심히 배우시면 네 나중에 그런 일단 먼저 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록체인 관련해서 패브릭을 잘 아시면 약간 이런 기회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기록물 블록체인 구축을 해서 노드 구성 개요가 뭐 공유 블록 정보에는 이제 표준 문서 메타 정보라든지 뭐 표준 문서의 처리 이력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죠. 참여한 노드, 저희가 노드 배웠죠. 노드 안에서 이제 이런 연계 모듈이 있고 기록 관리 시스템, 연계 모듈에서 이제 처리 현황이라든지 뭐 연계 모듈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노드들이 다 이제 원장들 연장 이 공유 블록 정보들하는 거죠. 표준 문서의 메타 정보들, 처리 이력 이런 것들이 넣는다는 느낌을 좀 더 이렇게 전체 기록 관리를 했을 때 큰 그림, 빅피처에 대한 확대 계획이고요. 방위사업청에서도 방위 제안서가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조회 및 접수 조회 평가 가격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노드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이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인터페이스 아까 저희가 엔진 쪽이 있죠. 이건 하이퍼레저라고 하면 유효성 검사, 노드 합의 검증, 채널 노드 관리, 블록 생성 관리, 피어 1 쪽이 보면 하이퍼레저 피어 1 쪽이죠. 피어 1, 피어 2, 피어 1이 있을 때 엔진에선 트랜지션에 대한 유효성 검증하고 직전 정렬 후 블록 컨트롤 변형, 네트워크의 노드 참여 관리, 노드 합의를 통한 데이터 정확성 관리, 그래서 레저에서 블록 핵심 체인 형태를 적자. 저희는 이거는 뭐 딱 봐도 하이퍼레저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기존 업무 시스템의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가 배웠던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 콜해서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통해서 레저를 하는 게 있고 서비스 랩핑에서는 각각 기존 서비스 연결되고 뭐 사스 기반에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블록체인 갖고 멀티 테넌트처럼 하는 부분. 향후에 이런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블록체인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과제 제한 기간, 참여 기간이 블록체인을 공유할 데이터 내용 및 목표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이제 관련된 그래서 블록 제한 요청서 부분들이 블록에 쌓이는 거죠. 요청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앞에 전체 프리비어스 해시 부분이 나오는 거죠. 뭐 제안서 A에 대한 뭐 방산 물자 지정 신청서 B가 있었을 때 전체 이런 서로만의 과제 제한 기간, 참여 기간이 블록체인 공유할 데이터 및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그림들이고요. 부산광역시는 이제 이런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구축하겠다. 목표 시스템들은 재난재해에서 전반적인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뭐 시민들 부분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시 여러 기민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다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같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하겠다는 부분이죠. 기반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사용자 채널이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서버, 관리 서버가 있고, 멤버십 서비스가 이쪽 인증 센터가 있고, 블록체인 노드 쪽이 이제 체인 코드 부분이 있고, 여기 오더러로 이렇게 커미팅 피어, 보증 피어, 오더러 서비스, 체인 코드 부분 여기 저희가 배우셨던 하이퍼레저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고요. 왜냐면 그런데 클라우드 쓸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약간 블록체인 여기는
시범 사업 쪽에서 공공기계가 좀 보안이 중요해서 예, 온프레미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축했네요. 여기서 그래서 인증 서버 CA가 있었고 보증 피어들이 쭉 인더스 피어들이 쭉 있었고 커뮤니티 피어 하나 있었고 오더링 서비스 오퍼레이션 관리 서버 그래서 이런 VPN 통해서 참여자 내부 서버나 참여자 내부 인증 서버들이 기존에 있어서 사용자 채널이 이렇게 들어와서 블록체인 사용하는 하드웨어 구성도고 소프트웨어 구성도도 이제 보시면 이제 인증 서버 CA 쪽 있었죠. LW나 리눅스 위에서 패브릭 CA하고 일반 LDAP에서 일반 패브릭 CA 쪽 크는 부분 클러스터 환경을 했었고 블록체인 피어에서는 리눅스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더커 위에 레벨 DB 보증 서버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오더러 서버는 리눅스의 더커의 알고리즘들이 올라가 있고 오더러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리눅스의 DB 와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호출해서 각 피어드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공유할 데이터 내용들이 이제 비상사항 발생 전, 비상사항 뭐 발생 단계, 대응 단계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공유할 데이터 내용들입니다. 목표 시스템에 대한 예시고 이런 것들 플랫폼에서 이건 뭐 하이퍼레저 아키텍처를 놨죠. 그래서 이제 API 통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API 통해서 이제 참가자들이 API를 호출해서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동하는 부분. 식품 안전 관리 인증에서는 식품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햅 제도를 갖고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고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개념 서비스에 대한 플로우 부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들처럼 있고 뭐 인증 부분, 사후 관리하는 부분 있고 시스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인터넷과 블록체인, 햅 인증 블록이고 참여 노드를 통해서 블록체인 햅 이런 부분 되게 뭐 여기서는 CCP는 뭐 모니터링 블록, 슈퍼노블 블록이 구현 범위가 이제 참 시각처 인증은 여기 이해관계에 떠져 있는 부분이죠. 클라이언트 앱들은 여기 뭐 여러 기앱들이 있고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햅 네트워크에서 레저 뭐 백업 서버 있는데 다른 엑스터널 시스템 모니터링 하는 부분 컴포넌트 3개밖에 없네요. 스마트 호스피탈 부분이 의료원이 있었고 여기서는 전자 처방전 여러 개 결정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는 헬스케어 쪽이죠. 헬스케어 쪽이 여기서는 모바일 제 증명서 청구를 했을 때 시스템 접속 청구해서 모바일 결제를 했을 때 그거는 결제 통보를 왕복하고 재증명 제공해서 전자 팩스하는 부분 이렇게 재증명 발급 서비스를 좀 쉽게 한다는 부분이고 아키텍처를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전자문서 로직들이 있고 전자문서에 대한 저장소 암호화된 문서들이 있고 이제 오프레이션에서 이제 하이퍼레저 클라이언트가 있죠. 키 여기 쪽에서 거래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체인 코드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체인 코드가 여기서는 비슷하죠. 등록하고 변경하고 삭제를 확인하는 그래서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고 조회 변경 삭제는 이제 월드 스테이트 키밸류 버전 키밸류 들어있는 거죠. 거래 기록은 이제 이런 모든 체인 코드에 대한 것들이 거래 기록, 트랜지션 히스토리 로그처럼 다 남아 있는 거고 월드 스테이트 DB에서는 문서 ID, 문서 저장 위치, 암호화 키, 효율권 이것을 조회 변경 삭제, put, get, delete 이런 게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이렇게 블록체인 플랫폼 DApp 자체에서 DLT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분사 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백엔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전체 헬스케어 플랫폼, 뭐 블록체인 플랫폼, 에코 서비스 플랫폼을 얘기하는 여기서 DF 부분하고는 여기서 데이터 아이덴티티, 데이터 스태핑, 뭐 프로모스 부분 얘기하는 남부 발전에서는 이것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데 이거 전체 공급
사업자 뭐 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있고 한전도 있고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 기반 RAC 거래소 프로세스로 같이 분산 원점 공유 원점을 해서 좀 효율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업무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거나 했을 때 먼저 뭐 바로 기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비즈니스 단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는 거죠. 구현하기 전에 그런 구체적인 현장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 정보를 바꾸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구성도가 전체 기반 서비스, 그래서 앱, 웹 서비스 API가 있죠. 모바일 앱 부분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거는 하이퍼레트를 쓰진 않았어요. 보안 및 약간 이저른 베이스의 그 자체 블록체인 갖고 했는데 보안 및 암호화 서비스 레저가 있고 분산 원점 이벤트 서비스 있죠. 사용자 등록, 브랜치 검증, 분산 원점 DB, 배치 관리, 신원 확인, 트랜지션 실행, 스마트 컨트랙트, 브로드캐스팅 유사하죠. 블록체인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베이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차축권 거래에 대한 것들이 하는 부분에서 이제 환경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산소 배출권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사용자, 사업자나 관정기기나 온실가스 뭐 전 국민이 있든 이런 상세 등록부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블록체인의 이제 문서 해시나 거래 내역을 갖고 안전하게 같이 이제 이력 관리를 하겠다. 산소 배출권이 있고 블록체인 노드에서 거래 내역 조작 및 조회를 했을 때 이제 문서 해시나 타임스탬프에 대한 조작 및 조회를 한다. 목표 시스템도 여기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 안에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간 게 있고 블록체인 안에 들어간 데이터 칠레 저장소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들 말씀드렸었죠. 온실가스에 대한 전체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토지 정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그런 공간 정보 데이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토지 정보라는 게 스마트 컨트롤 AC가 부동산 거래 스마트 계약은 개별 부동산의 소유 권리증 원본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개별 부동산은 임차 권리증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유 권리증은 원본이 이동한다.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상에서 자체 가상화폐 이런다. 이건 뭐 거의 땅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직접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뭐 건물수 대장 뭐 지가조사부 뭐 임야 등기부 경제자포 등 여러 가지 이제 직접 공부가 있는데 이것들을 부동산 구매와 준공의 현재가 이렇게 되니까 이 프로세스 따라서 거래 계약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걸 같이 이제 부동산 구매 준공이 블록체인 적용으로는 같이 공유된 분산 원점 처리해서 효율을 높인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뭐 단계가 여러 가지 있죠. 이번에 최근에 나온 뭐 스타트업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교제를 지지해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할 때도 이렇게 뭐 클라우드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레이더라든지 이런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 이제 그런 것들이 토요타 이제 블록체인 기술 도입해서 이렇게 좀 관련된 전기차 차량 공유, 자율차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걸 블록체인 저장한다. 토요타 연구소에서 이렇게 EA 베이스로 했네요. EA 베이스. 토요타가 이더리움 전기차 할 때 이제 전기차 산업에 관련된 그걸 블록체인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부분하고 블록체인 개념하는 부분. 자율주행 쪽 부분이고 이제 공간 정보를 블록화하는 부분 아까 부동산 관련됐었던 헬스케어 쪽은 블록체인과 기술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관심들이 많으시죠. 헬스케어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메디블럭이나 여기 대표적인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 뭐 블록체인 플랫폼 GEM 쪽이 있었고 전력 쪽은 이렇게 전력 싸움에서는 이제 기술이 에너지 분야에서 적용되는 게 이쪽에 이제 약간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 되는 거죠. 뭐 에너지 거래, 뭐 전기자동차 충전 및 공유, 신재생, 전력 생산, 뭐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전체 솔라 코인도 하나 뭐 이건 뭐 예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V 충전, 전기자동차가 많아지죠. 그래서 전기 충전소에 대한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같이 이더리움 토크나이즈하는 것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 미터를 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도 앞에서 얘기했던 관련된 추적성에서부터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서플라이 체인 것들 스마트 컨트랙트를 진행할 수 있다. 뭐 바이어에 대한 부분, 뭐 비드하는 부분, 아토매틱 바이 그래서 하는 부분,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뉴욕 서플라이어인데 서플라이어에 대한 푸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 뭐 디테일이나 퀄리티에 서티를 준다든지 인더스를 주는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이제 도전 기술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돼서 좀 쉬었다가 또 할게요. 그래서 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도전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앞으로 챌린지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연동이에요. 이게 실제는 이제 같은 일단은 패브릭 같은 경우에 연동하는 게 그나마 유사하긴 한데 그 안에서도 이 블록체인 간의 연동, 특히 이제 다른 네트워크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같은 하이브리드 안에서도 이렇게 피어들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오더링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향후에는 이렇게 블록체인의 미래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인데 이게 채널이나 같이 PDC 프라이빗 데이터 커넥션도 있지만 이게 더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게 또 속도도 그렇고 거기에 인텍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또 특히 블록체인이 더 서로 많이 다른 네트워크이다 플랫폼이다 했을 때 이건 또 인터체인이라든지 거기서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라클 내부와 외부 연동,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블록 용량 한계로 인한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이 불가하다. 블록체인 자체를 확장하는 방식, 온체인 스케일링이 있고, 블록체인 외부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죠. 오프체인 부분이죠.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 뭐 IPFS, 인터 프렌들리 파일 시스템, 뭐 라이트 네트워크인데 스마트 계약을 완성하는 퍼즐 한 조각이 이제 오라클이죠. 외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로 어떻게 들여하는가 이게 오라클 이슈라고 했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앞에서 나왔었는데 인터체인을 해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그래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인터체인하는 부분에서 아이콘, 마이온 이런 코스모스 체인, 뭐 코스모스 체인의 텐더민트라고 하는 부분, 블록체인의 IO와 블록체인의 서로 간의 상호 운용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 같이 정보가 공유되는 단일 시스템 이미지 인터넷과 같이 이제 블록체인 경계가 없음. 그러나 기업 내부망과 외부 존재한 시 액세스리한 다른 존재.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이 이제 인터 커넥티비티가 있고 인터 오터빌리티가 있는데 인터 커넥티비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하는 부분에서 처리가 되고요. 상호 운용성 부분들은 뭐 블록체인 엔진 레벨에서 데이터 분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터체인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더 많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뭐 DID를 내도 DID가 많잖아요. DID 뭐 ABCD 아까 우리나라 워킹하는 4개가 있는데 그 DID 간의 서로 연동 그런 것도 뭐 그래서 뭐 유니버셜 리졸버라든지 그런 DRP에서 표준들이 나와서 지금은 다른 이기종 블록체인에서 헤트로지니어스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거는 크게 보면 엔진 레벨에서 하는 뭐 상호 운용성, 인터너러빌리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인터커넥티비티,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 하는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제 연동되고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코스모스라고 텐더민트가 있습니다. 그 노드에서 텐더민트에서 텐더먼트 노드가 페그존이 있어서 페그존에서 다른 이더리움과 연결되는 페그존 그리고 뭐 다른 비트코인 내는 페그존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긴 합니다만 더 이렇게
아직은 속도라든지 성숙도에 있어서 좀 약간 앞으로 이렇게 제2의 인터넷이 되려면 그런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챌린지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융합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미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버넌스죠. 디지털 토큰, 디지털 폴리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퍼미션드하고 토크나이즈가 두 개 융합되면서 하이퍼레저가 약간 분산 원장이면 이더리움 생태계는 토크나이즈가 강하죠. 그것들이 컨버전스 된다. 예, 저도 그런 방향을 보고 있고, 뭐 하나의 한 예가 하이퍼레저 안에 하이퍼레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물론 이더리움 EA 스펙이 구현화된 하이퍼레저 배수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들 입문이라 막 이거 패브릭할 정신 없으시죠? 근데 하이퍼레저 배수 프로젝트는 한번 지금 그 하이퍼레저 있다 사이트 잠깐 볼 텐데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한번 좀 시간이 여러 개 되시면 그걸 한번 보시면 좋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 해봤던 분들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셀프 서버린, 그래서 이게 센트럴라이즈드로 패널티에서 유저 센트릭, 자기 주권 인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그런 저희 주권형 인증하는 부분하고, 뭐 데이터 성격도 옛날엔 주로 기관의 데이터죠. ERP, CR에서 뭐 기관에 있는 데이터가 중요했지만 지금 마이 데이터, 나의 주권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 중앙화에서 뭐 탈중앙화, 분산화되는 그 철학적인 부분을 면증돼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동에 대한 부분들이 긴정 이렇게 뭐 트레이드 렌즈나 이렇게 관련돼서 인슈런스, 위자 트레이드, 월마스, 푸드세프티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 부분, 이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 이게 이제 네트워크스 되는 블록체인 미래는 사실 여기 있는 블록체인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얼라이언스인데 얼라이언스, 네트워크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IT 시스템과 블록체인에선 IoT와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을지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를 간단히 해결한다. 간단히는 않지만 AI가 발전하고 데이터 사이즈로 블록체인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블록체인 기반 인공 에페이트, 뭐 마인드 AI도 있고, 그리고 IoT와 블록체인 부분들은 사물 인터넷은 빅데이터 기반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를 위해서 중앙 서버의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이 요구되는데, 블록체인 기반 사물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 기기 간 연결로 전체 시스템 구축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게 있고, 확장성도 중앙 서버에서 수집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는데 시스템 내 노드 간 연결을 통해서 신규 노드가 쉽게 참가되고, 향후에 약간 엣지 컴퓨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엣지 단에서 IoT 엣지 단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그 안에서 블록체인과 IoT가 융합이 되는 모습들, 그래서 그게 결국 AI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적인 부분, 각각의 노드가 네트워크에 노출되고 상이한 노드별 보안 수준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 보안이 위협된다. 데이터 미분도 시 데이터 검증 및 복구가 어렵다. 분산 구조로 인해 디도스 공격의 예방이 가능. 각 노드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검증 가능해서 데이터 미온적 어렵다. 네. 이것들 중앙하는 부분은 분산 구조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아까 엣지단 말씀드렸지만 엣지단 컴퓨팅하고 거기 IoT 단하고 AI 블록체인이 융합되면 확실히 더 가치는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넘어야 될 사안은 많이 있습니다. 안정성, 중앙 처리 시스템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해당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가 사용 불가하는데 기기 간 연결로 인해서 일부 기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이 적다. 블록체인 방향 자체가 이렇게 비트코인 구현 기술 처음 등장한 블록체인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 개발자 중심으로 기술 정보가 확보되고 있고, 1세대 가상통화 9년 13, 2세대 스마트 분산 앱 15년 현재 이번에 블록체인 2.0도 나왔죠. 근데 3세대는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이죠. 블록체인 기술 기능에서 뒤처질 경우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분야처럼 글로벌 기업의 종속적 의료가 있다. 정부에서 만든 건데, 과기부에서. 실제 원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많이 좀 활발했었죠. 지금은 확실히 좀
정부 규제 이후로 조금 약간 생태가 좀 약간 위축 아니면 좀 축소된 건 맞는 것은 지금 아직 타이밍이 늦지는 않았는데 그때 했으면 또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재고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 제시로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ICT 기술의 장점인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다. 국가 차원의 초기 경쟁력에서 적극적 정책 중에서 결국 블록체인 에타가 통과됐죠. 통과돼서 5년 동안 한 1,200억 정도 뉴스에 나왔는데 과기부가 1,200억 에타가 통과는 됐습니다. 발전 방향은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비용 감소와 데이터 위험적 방지가 장점이며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금융부 윤회는 비상장 주식거래, 실손보험 청구, 의료 분야는 개인 의료정보 관리, 유연체 정보 공유, 콘텐츠는 디지털 음원 유통, 사진 저작권 관리, 공공분야 전자인명수 유통, 온라인 투표, 아까 좀 얘기했었죠. 물류 유통 분야에서는 개인 통관, 다이아몬드, 에너지 분야 이웃 간 전력 거래, 전기차수 충전. 발전 전력은 전체 금융 대표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상장하는 부분, 실손 청금 하는, 의료에서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정보 시스템, 그래서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유통 체계가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부분에서 좀 전체 콘텐츠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상 체계를 해서 이제 그런 저작권 보호로 창작자 중심으로 이제 하겠다. 공공은 공공 서비스의 편의성, 신뢰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고도층이 직접 하는 모바일로 발급받고 제출한 간편한 전자증명서. 행안부가 이제 지금 공무원증도 DID가 이제 블록체인 베이스로 돼 있고 이런 전자증명 아니면 전자증명, 전자문서 이런 쪽 부분들은 더 행안부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선관위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투표 서비스가 핵심 공식 서버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블록체인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직접 민주주의 구애도 기여할 수 있다. 물류 유통 실시간 물류 추적 및 관리 자동화를 통한 혁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 통해 실시간 추적성 확보, 재고 관리 최적화, 진품 확인 등 유통 선진화되는 부분. 에너지도 투명한 에너지 거래, 수요 관리 최적화 등 에너지 신사업 창출, 에너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래 확산, 미래 에너지 산업 발굴을 위한 촉진할 것을 전망한다. 이웃 간 실시간 전력 거래. 이거는 우리나라는 주로 잉여 인력을 이제 한전 때문에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죠. 외국은 이렇게 좀 잉여 인력을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같이 네이버 이웃 간에 실전 전력 거래하는 게 있고, 이거는 발전 방향은 이제 같이 앞에 1세대, 2세대 얘기가 있었고,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 베이스가 있었고,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저희가 계속 하이퍼레저가 대표적인 이런 것들에서 한계, 확장성, 사용 유용성 등 기법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 기술, 인프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던 중앙 집중에서 약간 좀 같이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하고 성능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나 계약, 증명 등 신뢰가 필요한 분야의 다양한 혁신 사례가 창출이 기대될 것이다. 이런 로드맵 앞에는 고성능 저희 비용 합의 기술, 이게 약간 약간 옛날 예태가 통과된 유사합니다. 그래서 투생지 시험 완결성 확보를 통한 고성능과 분산화, 낮은 지원 자원 소모를 동시에 만족하는 차세대 합의 기술이 있을 거고, 스마트 계약을 검증 기술이 있어. 스마트 계약의 구현, 취약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기술로 정형 검증 기법. 그래서 분석 대상의 시스템의 기능을 논리식과 같은 정형 언어로 변환해서 수학적 증명 기법을 이용해 검증 방식이 있고, 양자 컴퓨팅 얘기가 많죠. 양자 정확성, 창과 마페의 싸움인데 양자 컴퓨팅부터 안전한 암호 기술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퍼스트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은 전통적인 컴퓨터를 풀기 어려운 암호 기술에 대해서 수학자인데 이제 빠르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보안에 위협이 있는데 참가 방패죠. 또 그런 블록 양자 컴퓨팅 나오면 양자 컴퓨팅 레지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또 채용할 것입니다. 확장 기술,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외부 데이터의 연동 기술, 블록 용량 한계 해결을 위해서 기술 및 블록체인 밖의 저장소와 블록체인 연동의 인터페이스 있고 ITFS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좀 연구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대규모 서비스 제공이나 확장성 확보 기술, 그래서 다수의 노드 참여 시에 분산화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기술, 트랜잭션 샤딩 기법이라든지 통신 오버헤드 최소화 기법 등. 그래서 상호 운용성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헤테로지니어스 이기종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 고래 호환을 위해서 그런 기술, 운영 프로그램과 블록체인 호환을 위한 기술들이다. 서비스 기술은 거래 추적 및 분석 기술, 거래 내역 배포 상황 및 블록에 저장된 거래 내역의 완결 여부, 이상 거래 발생 상승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모니터링 기술이다. 산업 분야별 기존 시스템 연동 기술, 블록체인과 연동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별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위한 기술이고요. 전략 서비스 분야별 특화 블록체인은 전략 서비스 분야에서 상향에 요구되는 성능, 보안, 기능, 외부 호환성을 고려한 맞춤형 블록체인 프로필 기술. 바스라고 하죠. 블록체인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 부산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등 필요 기능, 거래 정보 검증, 합의, 노드 관리 등을 제공하는 환경. 그러니까 클라우드 레이어에서 그냥 유니버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좀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세팅되는 거. 제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시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편의성과 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 안정성 확보 가능하다는 서비스형 블록체인, 바스는 블록체인 에이즈 서비스는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파스의 블록체인을 적용 형태. 이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종류죠. 이아스, 파스, 파스가 있는데 바스가 이제 프로페인에 써 있는데 이아스 위에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해서 파스에 이제 약간 블록체인 특화된 게 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스의 장점은 유연한 자원 관리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을 부여하지 않아도 블록체인을 생성할 수 있는 손쉬운 개발, 운용 환경이 제공되고 사용자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 배치, 배포해줬다가 실료 시 시스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해석이 된다. 탄력적인 형성, 이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 추가, 제거가 단소화되고 글로벌 가용성,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블록체인 인프라 및 서비스 보상이 가능하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 이더리움 바스도 있고 애저라고 하는 부분 있죠. R3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IBM도 IBM 블록체인에서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 블루믹스에서 하이퍼레저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아마존 AWS도 그렇고 아마존 위에 AWS에서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템플릿을 네트워크 구축한 제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체 그것들은 끝냈고요. 잠깐 제가 실제 바스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화면을 공유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배우셨잖아요. 하이퍼레저 주로 위주로 배웠는데 하이퍼레저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유니버스라고 하는 바스입니다. 이렇게 두나무 자회사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테스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스 바스가 있고 프라이싱 솔루션들은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부분이 있고 리소스 부분이 있고 컴포넌트 부분이 있는데 전체 한번 저는 이미 계정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계정을 만드시면 이제 약간 실제 저도 계정 다시 이렇게 여기서 관련된 하이퍼레저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아까 세팅하려면 되게 여러분들이 뭐 전체 리눅스 다시 세팅했을 때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여기 최종 버전 2.2를 간단하게 이렇게 클립 몇 번으로 세팅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전에 저장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예, 저장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패브릭이에요. 이게 바스에 대한 부분에서 네 세팅인데 이렇게 전체 뭐 사이드 체인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 패브릭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패브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 대한 가이드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바스에서 프리트리얼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한번 세팅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쉽게 약간 전체 프리트라이얼에서 뭐 채널 부분, 마이 채널 투표 러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노드가 PO 01, 02, 오더러, 뭐 CA 부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체인 오버뷰, 뭐 관련돼서 이렇게 하이브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체인 코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실제 계속 느끼셨겠지만 그것들이 뭐 전에 리눅스 설치에서부터 연결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스 상태에서 물론 여기 안에 그 체인 코드 그러니까 실제 그것들을 뭐 크리에이트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인 거 했을 때 하는 거보다 확실히 더 많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대표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바스 형태가 있으니까 바스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 내서 먼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하이퍼레이터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바스를 갖고 이거를 좀 빨리 좀 손쉽게 적용할 수 없을지 그런 접근 방법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한번 리눅스에 대해서 실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하는지 버전이 2.2가 제공돼요. 콘솔이 있고 유저 매니지먼트 서비스, 뭐 프라이싱 부분도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트라이얼은 아키텍처 이렇게 전체 바스가 아까 말했던 바스 있었죠. 바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키텍처라든지 레이어 쭉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한 번은 이더리움도 이제 안 해보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손쉽게 바로 이더리움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뭐 서비스 한번 테스팅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 전체 API 세트도 이렇게 가이드라인들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API가 이미 정리돼 이 API만 호출해서 쓰면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일일이 다 만들 필요 없이 API들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테스팅 겸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스를 한번 해서 저는 이건 무료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스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유니버스 바스에서 아까 봤듯이 하이퍼레저에 대한 세팅을 어쨌든 거기서 뭐 저기서 일단 트라이 버전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공이 되고요. 나중에 그 솔루션 구매하면 더 많이 늘어지겠죠.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클라우드 레이어에서 제가 이 아마존 위에서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다시 네이버나 다 추가로 더 확장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하이퍼레저에서 ORD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더 강조드리죠. 먼저 튜토리얼을 봐라 하는 부분에서 하는 이게 좀 영어라서 익숙하지 않지만 배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이퍼레저 배수는 하이퍼레저 프레이트가 좀 저희는 패브릭 위주로 배웠었는데 이거는
이더리움 자바 베이스로 되는 그쪽 프레이트라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관련이 하이퍼레저 프레이트 안에서 자바 베이스로 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 프레이트가 굉장히 지금은 빨리 좀 올라가고 있는 튜토리얼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배수 부분도 있는데요. 설치하는 건 이거 더 쉬워요. 이거는 명령어가 딱 더 나와 있어서 배수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이게 하이퍼레저 하듯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최신 자료가 여기서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커 이미지에서 배수를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다커 런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스타팅 배수하는 부분 그래서 인스톨로 이제 바이너리에서 하는 부분 스타팅 배수에서 이렇게 저도 여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배수 부분 워낙 처음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번 관심 있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하이퍼레저 배수가 됐든 페이블이 됐든 이렇게 좀 이 사이트에서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 따라가서 이제 뭐 시간이 들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저도 이제 하는 것처럼 저희가 배수를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배수가 있다까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하이퍼레저 안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 많이 좀 요즘에 뭐랄까요 좀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실력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패브릭에서 튜토리얼을 몇 번 말씀드려요. 계속 이게 제일 잘 현재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쭉 다 읽는다. 아키텍처 이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튜토리얼부터 먼저 유령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아까 저희가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시고 그거를 이제 문서를 보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실제 환경 세팅할 때 여기서 이제 내용들 어떤 실제도 그나마 제일 정리되어 있는 게 튜토리얼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관련돼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참조하셔라. 옆에서 뵀던 뭐 채널에 크리에이터 채널하는 부분 스타팅을 체인 코드 온도 채널에서 스타팅 체인 코드로 스타팅하는 부분 이렇게 좀 하나 내용들이 여기 실제 명령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게 FM입니다. 처음에 피언 체인 코드에 대한 인복하는 부분 저희가 몇 번 계산했죠. 이건 이제 좀 실제 나와 있는 것들에서 아규먼트 부분 그래서 인열냈죠. 아규먼트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체인 코드나 인복 코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단계별로 이걸 자체가 하는 게 가장 여러분 실제 개발 환경에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앞에서 했던 건 약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는 거고 디테일하게 좀 버전이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여기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크립토젠에서 제너리티 서티피케이트 유징 크립토젠 이건 똑같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서티피케이트 유징 패브릭 CA 통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트리 구조 나왔었던 거 있었죠. MSP에서 이슈 퍼블릭키에서 하는 부분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는지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전체 하나의 예를 보는 거고 이렇게 전체 흐름들을 보시고 이렇게 넥스트네트 가시면 이걸 보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여기 보면 진짜 데벨로핑 어플리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죠.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할 거냐 클리터 어플리케이션 하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들어가고 전체 저희가 배웠던 페이퍼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튜토리얼에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디플로이는 커맥 스마트 컨트롤에서 하는 부분에서 이게
하나하나 넘어서 이것 먼저 이렇게 튜토리얼을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스타터 네트워크 스타터 보고 패키지하는 방법 좋고 그래서 인스톨 체인 코드 패키지 그죠? 그리고 어프로브 체인 코드 데피니션 커미팅 더 체인 코드 여기 좀 이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걸 보셔야 돼요. 커미팅에 대한 체인 코드 데피니션 인부킹 하는 쪽 인부킹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인스테이션에서 채널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그레이딩 스마트 컨트랙트 클린업 하는 부분 넥스트 스텝 프라이버시팅 그래서 이제 writing your first application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쓰는 이 그림 이제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 환경에서 전체 세팅업 되면 환경을 만들고 샘플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고 인터랙티브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제 관련돼서 이 앞에 썼던 내용 저희가 PDF를 드렸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버전 따라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여기 걸 갖고 쓰셔야 된다. 그래서 npm 스토어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나왔죠. 자바스크립트 나오는 패키지 .json에서 관련된 세팅하는 부분, 어플리케이션 인롤 어드민 유저를 어드민하는 부분,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전체 이 어플리케이션 튜토리얼에서 쭉 가셔야 돼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정리하면서 이거에 대한 쭉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get contract 나오죠. chain code name, smart contract name. 렛저에 대한 부분, 인의 렛저, 그래서 인의 렛저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 나오고 체인 코드 어플리케이션이 인보크하고 각각 체인 코드에 대한 펑션들을 한다. 키밸류이고 체인 코드 이건 get all asset. 이건 저희 PDF는 없었지만 유사한 거죠. 체인 코드 get all access 할 때는 어싱크 get all access 하고 all result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get state API 그 CMS에서는 stop get state라는 부분. 풋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하나 라인 바이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헷갈리시니까 전체 이렇게 이 튜토리얼 내에서 이렇게 좀 라인 바이 이렇게 좀 흐름들은 저희 자료를 통해서 좀 이해하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쿼리에 대한 그 샘플 오프션을 거기에 대해서 리드 에셋에 대한 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쭉 전체 흐름들이 남아 있으니까 체인 코드 각각에 대한 펑션들 여기서 보면 get state하고 put state 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put get하고 그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엄청 많죠.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여기서 그 심플 에셋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컨스트에서 게이트웨이 다 이거를 이제 따서 이제 PDF를 만든 거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렇게 쭉 흐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렛저하고 업데이팅하는 렛저,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렛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 커머셜 페이퍼의 튜토리얼, 프라이빗 데이터, 그 마블 쪽이 있었죠. CQS 트랜지션 패브릭, 카우치 DB에 대한 거, 크리에이팅 채널, 에딩 on ORG를 이제 채널에 추가하는 방법, 업데이팅 채널 컨피그레이션, writing your first chain code, 그리고 running chain code in development mode. 주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많이 했었던 어플리케이션 체인 코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인 코드 컨트랙트 API가 어떻게 돼 있고 에셋 트랜스포 체인 코드 부분 SSH가 부분에 대해서 제 API들하고 좀 이니셜라이징하는 부분 이렇게 좀 이건 페카를 좀 제일 먼저 보시는데 일단 여기가
관련 다른데 그걸 보시고 이걸 보셔서 약간 이건 약간 신규 버전에 대한 분들이 추가된 게 있거든요. 저도 다 일일이 아주 많이 바뀌어서 다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흐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유사하죠.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같이 내일 흐름들에 대해서 내일은 주로 이제 이쪽 튜토리얼을 갖고 같이 좀 풀어가는 것부터 여기 라이팅 어플리케이션 팀 코드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어느 정도 봤다 그러면 약간 아키텍처 문서를 보는 게 좋긴 합니다. 전체 이렇게 보면 여기 실제 약간 디벨로핑 어플리케이션 할 때도 상세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보면 좋지만 예, 실제 뭐 아키텍처 레퍼런스 부분들이 그 저희가 채널 했었던 여러 가지 뭐 CA라든지 SDK에 대한 트랜지션 플로우,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 아까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더 요약했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기서 있는 좀 전체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실제 내일은 예, 여러분들 이제 설치되는 건 이제 마무리도 거의 되셨을 것 같아요. 각자 상황이 다르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전체 이 튜토리얼을 갖고 중요 포인트를 같이 체크 포인트를 갖고 또 설명드리는 걸로 서밋 트랜지션 API도 나오죠. 다 유사한 부분인 거니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일은 또 이쪽 LA를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은. 그래서